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JSO 2021 프리과정 화학 5회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중학교 과학2 교과서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과학2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학2 교과서 내용을 예습 또는 복습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만화를 한번 보시면 두 학생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지금 여학생은 지구에 있는 물 중 먹을 수 있는 물은 매우 적어. 그럼 남학생이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고 마실 수는 없을까? 여학생이 그 방법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만화를 보고 바닷물로 어떻게 식수를 만들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바닷물은 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 녹아 있는 혼합물이죠. 자, 바닷물에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음 물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 혼합물에서 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실험 장치가 나와 있죠. 자, 가지 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오렌지나 사과 같은 과일 주스 20ml와 끓임쪽 두세 개를 넣은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합니다. 이때 끓임쪽은 갑자기 끓어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조그만 돌덩어리죠. 자, 가열하면서 끓어나오는 물질을 찬물에 담긴 시험관. 자, 여러분 거기 사진에 왼쪽에 보면 비커에 시험관이 있죠. 그 비커에 담겨 있는 물은 차가운 물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관에 모인 액체 물질의 색을 관찰하고 또 염화 코발트 종이를 한번 넣어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염화 코발트 종이는 앞에서 배웠죠. 예, 물을 확인할 때 쓰는 거죠. 그다음 푸른색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이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결국은 과일 주스에는 과일 원액과 그다음에 물이 섞여 있는데, 지금 염화 코발트 종이가 색깔이 변했다고 한다면 과일 주스에는 분명히 물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 상태가 되겠죠. 자, 결국 과일 주스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이 기화하여 수증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수증기를 모아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죠. 이처럼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고체 물질인 물에 녹아있는 액체 혼합물은 두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크기 때문에 증류를 이용하여 액체 성분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도 증류를 이용하면 소금보다 끓는 점이 낮은 물만 기화함으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바닷물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처럼 끓는 점이 다른 액체들이 섞여 있을 때에도 이렇게 증류를 이용하여 성분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수증기도 일부 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증류로 얻은 액체는 순수한 에탄올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류를 한 다음 얻은 액체를 다시 증류하여 모으는 과정을 반복하면 에탄올의 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만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활 속에서 많이 또 경험했던 건데요. 자, 엄마와 아이가 지금 현재 주방에 있습니다. 자,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샐러드 만들어 먹어요. 그러자 엄마가 올리브유에 간장을 섞어주렴. 그러자 꼬마가 올리브유와 간장이 층이 나뉘어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올리브유 층이 위에 있는 까닭, 보통 여러분 간장과 올리브유 기름을 섞어보면 간장 위에 올리브유가 떠 있죠. 이렇게 올리브유 층이 위에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은 왼쪽에 있는 비커는요, 그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 그 다음 밀도가 큰 플라스틱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밀도가 큰 밀도가 큰 플라스틱과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있을 때 왼쪽의 그 비커처럼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물에 뜨고 물보다 밀도가 큰 플라스틱은 물에 가라앉아 분리하는 거죠. 저 오른쪽을 보시면 시험관에 물과 지금 이제 식용유를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지금 스포이트로 지금 식용유를 따르고 있는데 아래쪽에 물이 있고 식용유층이 위에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밀도가 큰 물은 아래층에, 밀도가 작은 식용유는 위층으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다시 위에 있는 식용유를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모래석에 섞인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즉 금을 포함한 암석이 풍화되어 생성된 모래속에 섞인 사금을 채취할 때에도 밀도차를 이용합니다. 그 사금이 섞인 모래를 쟁반에 담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밀도가 큰 사금은 가라앉아 쟁반에 남고 밀도가 작은 모래는 물에 떠 내려가게 되죠. 자, 다음 그림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또 역시 부엌에 있네요. 자, 엄마가 소금이 다 떨어졌네. 소금 좀 사오렴 하고 심부름을 보내죠. 가게에 갔더니 이 학생은 천일염, 꽃소금, 맛소금 여러 종류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뭘 사야 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꽃소금을 집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했다니까 이걸로 사야겠다라고 지금 꽃소금을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지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재결정을 이용하여 순수한 황산굴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100g에 황산굴이 60g과 염화나트륨 1g을 넣은 다음 가열하여 완전히 한번 녹입니다. 이 용액에 크기가 작은 순수한 황산굴이 결정을 가느다란 실로 묶어서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용액을 담은 비커에 헝겊을 덮어 스타이로폼 상자 속에 넣고 며칠이 지난 다음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넣었던 황산굴이 결정보다 커다란 황산굴이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굴이 결정이 커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순수한 황산구리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을 이 황산구리와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자, 불순물이 섞인 황산구리 수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황산구리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양만큼 석출됩니다. 이때 소량의 불순물은 온도가 낮아져도 아직 용해도보다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적어 용액 속에 그대로 녹아있게 됩니다. 즉 순수한 황산구리만 석출되어 실에 달아둔 결정에 달라붙어 결정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을 적절한 용매에 녹인 다음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용액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도 재결정이 이용됩니다. 자, 소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은 물질입니다. 따라서 용매인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데 물이 증발하면 물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이 감소하여 소금이 석출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순도가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보이는 사진 속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탕수수고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각설탕이 되겠습니다. 자, 사탕수수 줄기에서 설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탕수수 줄기에서 설탕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탕수수로부터 얻은 설탕을 다시 물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순수한 설탕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재결정 방법은 한 가지 물질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여 물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만화를 볼까요? 두 학생이 지금 그림을 그리다가 한 학생이 아이고 내 그림 하면서 자기 그림 위에 물이 엎어졌죠? 여학생이 괜찮아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남학생이 그러고 보니 색이 더 다양해졌네.
자, 아마도 이 남학생은 수성펜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나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물에 젖은 사인펜 또는 수성펜 잉크에서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났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성 사인펜으로 쓴 글자가 물에 젖으면 번지면서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죠. 자, 이것은 사인펜 잉크의 색은 한 가지로 보이지만 실제는 여러 가지 색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름종이에 수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 잉크를 묻힌 다음 끝부분을 물에 담그면 용매인 물이 올라갈 때 수성 사인펜 잉크가 물에 녹아 함께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잉크에 들어있는 색소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잉크는 몇 가지 색소로 분리가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할 때에는 분리하려는 혼합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매를 선택해야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는 예에는 뭐가 있냐면 의약품의 성분 분리나 식품에 첨가된 유해 물질의 검출 등 물질의 성분을 알아내는 데 이용됩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나 오줌 검사, 혈액 검사에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죠. 특히 운동선수들의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여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방법을 도핑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크로마토그래피는 성질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 쉽게 분리할 수 없거나 양이 적은 혼합물에서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실험 방법이 간편하고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과 식용유, 소금,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이 네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밀도차를 이용하여 물에 집어넣었더니 맨 위에 떠 있는 스타이로폼이 먼저 분리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과 소금은 소금물로 이제 존재하고 식용유가 물층 위에 떠 있고 그 위에 스타이로폼 고체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떠 있는 또는 식용유층 위에 떠 있는 스타이로폼을 우리가 걷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해 과정에서는 물과 식용유, 소금을 어떻게 분리할까요? 그렇죠. 소금은 물에 잘 녹고 식용유 안 녹으니까 물에 녹아있는 소금과 그 다음에 식용유 요 둘을 분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소금물은 아래층에 가라앉고 밀도가 커서 식용유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식용유를 스포이트로 걷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과정에서는 물과 소금 어떻게 분리하죠? 예, 물에 녹아있는 소금에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분리를 배웠습니다. 자, 각 성분 물질의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혼합물의 분리 방법, 분명히 순서와 방법을 정하면 명확하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분리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학 5강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